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 has 플러스 pp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옆에 페이지에다가 일단 현재 완료에 대한 이제 개념을 잡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 사실 한국어의 시간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즉 한국어에서는 완료 시제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의 시간의 기준을 가지고 영어의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현재 완료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제가 예문을 하나 쓸게요. 예문을. 자, I 다음에 문제로 너 여기에다가 studied라는 과거 시제를 쓸래? 아니면 have studied라는 자 오늘 배우게 되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쓸래? 나와있고 뒤에는 French가 나왔습니다. 즉 불어를 공부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뒤에 시간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998 to 2020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 정답을 have studied라는 현재 완료를 정답으로 고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제의 힌트로 주어져 있는 시간 표현인 1998년서부터 2020년은 엄청나게 긴 기간처럼 보이는 거죠. 기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빚어지냐면 대한민국에서 문법을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완료는 어떠한 기간을 표현하는 시제다라고 잘못 배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어떤 문법을 현재 완료라는 문법을 배웠을 때 완료는 기간을 표현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알고 계셨다라면 걔를 완전히 삭제해 주셔야 돼요. 삭제해 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from 1998 to 2020 대신에 만약에 여기에 yesterday가 있었다. 혹은 last year가 있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틀리지 않고 스터디들을 잘 맞춰요.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yesterday는 과거를 나타낸다. last year, 작년 역시 과거를 나타낸다. 라고 너무 명백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얘가 정답인데 과연 어제라는 이 표현은 기간이 아닌가요? 어제는 24시간이라는 어떤 시간의 기간이 있잖아요. last year, 작년은 1년 동안이나 되는 엄청난 시간의 기간이잖아요. 근데 왜 yesterday나 last year를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studied를 고르면서 얘가 나왔을 때는 왜 헷갈리고 이거 기간이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라는 시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 영어를 배우는 거지 한국어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어에서 현재 완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공식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have 혹은 3인칭 단수라면 has 플러스 pp 이렇게 쓴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이 PP가 우리가 한국말로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애죠.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현재 완료를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공식 그대로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ave나 has의 시제가 뭐예요? 야, 여기 PP 보지 말고 여기만 봐봐. have하고 has의 시제가 뭐야? 현재잖아요. 현재. 그죠? 그럼 뜻이 뭐예요? 가지다죠. 혹은 가지고 있다죠. 보통 have 동사는 이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데 갖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해당하는 게 뒤에 PP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이름이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 그러면 이 과거 분사가 나타내는 시간대는 당연히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일까요? 과거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have 플러스 pp는 현재 가지고 있어요. 뭘 갖고 있냐? 과거의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 갖고 있냐?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과거의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가 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설명할 때 보통 이게 문법 시간에 이런 시간에 수평선을 많이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가 정 가운데를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현재라고 한번 해볼게요. 현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예문에서 출발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1998년을 여기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1, 99, 8이라고 찍어볼게요. 그 다음 끝난 시점인 도착점을 2020년. 자, 우리는 지금 현재 2022년에 있고 한 이 지점을 2020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불어를 공부해 온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건 맞아요. 엄청나게 긴 장기간인 건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현재 완료는 지금 내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현재 내가 여기에 서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나간 일은 아무리 기간이 길어 보여도 그냥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완료는 언제 쓰는 것이냐? 여기 공식에 써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98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즉 공부가 시작된 상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경우에 우리는 무슨 시제를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출발은 과거의 어느 한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한때 시작했고 그 어느 한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한 건 과거인데 출발은 과거야. 출발은 과거야. 근데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현재도 계속 그 과거의 상태가 이어져 있다라는 느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현재 완료는. 언제 시작했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해, 지금도 그래 라는 have를 갖고 있다는 거, has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현재 완료의 핵심이에요. 그럼 다시 요약하면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한 어떤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 그게 현재 완료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식을 have 플러스 pp라고 쓰는 것이고, 아무리 과거에 1000년이 됐던 만년이 됐던 아무리 기간이 길어 보여도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은 일은 그냥 다 과거 시제로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혹은 has 플러스 pp.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사실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 자,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사실이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줄 때 사용한다. 중요한 건 현재까지도 그렇다. 그래서 have나 has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현재 완료는 have 혹은 has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쓰이는데 이때 have는 조동사로 쓰인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는 보통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 완료 시제, 유일하게 완료 시제에 쓰는 조동사인 have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닌 pp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긍정문을 만들 때 이렇게 돼 있고 부정문을 만들 때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 때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I have not finished. 그리고 추격형 I haven't finished. 이렇게 돼 있죠. 됐나요? 의문문. 자,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 주어, 나머지 동사를 써주시면 되죠. 그죠? 답변을 하실 때, 이 의문문에서 답변을 하실 때, 조동사로 물어봤을 땐 조동사로 대답해야 되니까, 자, yes, yes, he has. No, he hasn't. Yes, I have. No, I haven'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조동사를 품고 있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답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현재 완료와 과거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기다 별 표시 한번 해주세요. 자, I went to the theater yesterday. 자, 나는 극장에 갔어. 어제 갔대요. 자, 얘는 그냥 어제 극장에 갔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I have been to the theater 3 times so far. So far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Until now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완료인 have been을 썼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까지라는 표현이 있죠. 즉 과거 언제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다 아울렀을 때 총 그 극장에 3번을 갔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에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이죠. 이 문장에서는 그냥 어제 극장에 갔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극장을 몇 번 갔었는지 그런 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예를 볼게요. 과거 시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만을 나타내는 반면, 자, 이미 지나갔어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야. 자, 반면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자, 앞에서도 했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형광펜 할게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한다. 따라서 현재 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yesterday, ago, last, when 등의 표현과 쓰지 않는다. 그럼 결론은 뭐냐? yesterday, ago, last when 얘네들은 누구랑 쓰는 거냐? 보통 과거 시제와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만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뭐뭐 전에 라는 표현으로 영어로 ago라는 걸 쓰기도 하고 이제 before라는 걸 쓰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이 ago는 무조건 과거 시제하고만 쓰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과거 시제하고만 쓰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before는 과거 시제도 쓰고요. 얘는 완료 시제랑도 사용이 가능한데 주로 완료 시제에서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ago는 무조건 과거입니다. 알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Did you visit Busan in 2018?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과거의 명백한 한때고 2018년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2022년과는 동떨어져 있는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과거 시제로 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말도 안 되지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얘를 억지스럽게 표현을 한다면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산을 방문해 오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랑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현재 완료의 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미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워서들 아시겠지만 현재 완료에는 그 의미에 따라서 현재 완료의 경험, 현재 완료의 결과, 그 다음 계속, 완료, 이렇게 네 가지로 의미군을 구별해 놓고 그 용법을 배우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용법을 구별해서 배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험에서 밑줄친 그 시제와 현재 완료와 용법이 같은 걸 고르시오? 혹은 다른 걸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그 중등 내신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이런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전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내용을 이제 현재 완료라는 개념만 잘 이해하고 올라오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중등 내신을 대비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말 그대로 경험을 나타냅니다. 즉, 과거의 어느 때부터, 그 어느 때가 언제 시작됐는지 중요하지 않아.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 자, have you ever. 자, 이렇게 ever, never 이런 표현이 자주 들어가는데, have you ever seen such beautiful flowers? 너 지금껏, 여지껏, 과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have seen, 본 적이 있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의 용법이 있고, 두 번째, he has just lost her purse. 그녀는 방금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잃어버린 상태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로 나한테는 지갑이 없어요. 나에게 지갑이 없어요. 즉, 지금 나의 결과는, 잃어버린 걸 지금 갖고 있는 결과는 나한테 지갑이 없다 라는 문맥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이어져 온다는 느낌. It has rained since 뭐뭐 이래로 라는 표현이죠. 그죠? 지난 금요일 이래로, 즉 얘는 시작점을 찍어줬어요. 지난 금요일이라고 시작점을 찍어줬고, 그때 이래로 쭉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has rained, 비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뭔가가 계속되는 느낌. 그 다음 완료. I haven't finished the homework yet. 자, 이때 yet은 아직이란 뜻이죠. 나는 아직 숙제를 다 완료하지 못했어, 끝마치지 못했어 라는 이런 완료적인 느낌.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같이 사용되는 어떤 부사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에 경험이랑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뭐가 있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뭐 했던 적이 있다, ever. 결코 한 번도 없다, never. 그 다음에 뭐 이전, 막연한 전을 가르치는, 아까 제가 ago는 과거랑만 쓰지만 before는 완료랑 주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요런 표현이 왔을 때 주로 경험에 많이 쓰인다. 자, 한번 예문을 읽어보면, have you ever played the violin? 자, 너 바이올린 한번 연주해 본 적 있어?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 I've never been to China. 나는 중국에 가본 그런 경험이 결코 없어. I have seen that film before. 나 전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경험을 나타낼 때 주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 알겠어요? 그래서 ever는 긍정문, never는 부정문에 사용되면 그 외에도 before 외에도 뭐 often, once 등 이제 뭐 이런 표현들과 함께 쓸 수도 있다. 그 다음 완료를 볼게요. 완료.
방금 뭐 했어요? 이미 뭐 했어요? 아직 하지 못했어요. 벌써 했니? 이런 느낌. 자, she has just read his book. 자, 방금 읽는 걸 완료했어요. 자, 나는요, 이미 그 영화를 본 걸 완료했어요. 나는 아직도 그 숙제를 다 완료하지 못했어요. Have you talked to him? Yeah, 너 벌써 걔한테 말 걸었어? 말 거는 걸 완료했어? 이런 느낌이. 됐나요? 이렇게 완료는 주로 just, already, yet, finally 등과 함께 쓰인다. 자, already는 have와 pp 사이에 위치하며 긍정문에서 벌써, 이미의 의미로 사용된다. 자, yes이 중요합니다. yes은 얘가 왜 독특하냐면 yes은 부정어와 쓰일 때는 아직이란 뜻이에요. 근데 의문문에서 쓸 때는 벌써라는 뜻으로 이 의미가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얘처럼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이렇게 부정문에서는 얘가 아직이란 뜻인데 의문문에서는 벌써라는 의미로 뜻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죠. 독특한 애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르고 계셨으면 부정문에선 아직, 그 다음에 의문문에선 벌써 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느낌. 그래서 보통 시작점을 찍어주거나 이렇게 기간 표현이 많이 나와요. I have lived here. 나는 여기에 살아왔어요. 자, 계속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Since January, 1월 1일로 지금까지 쭉 계속. He hasn't smoked for months. 자, 기간을 나타내서 한 달 동안, 즉 출발점이 한 달 전이 되겠죠.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금연해오고 있어요. How long have you known her? 너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그녀를 알아오고 있니? 라는 이렇게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for는 동안, 내 의미로 지속기간 나타내며 since는 이후로, 뭐뭐로부터의 의미로 시작된 기준점을 나타내며 저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완료가 다음 페이지까지도 이어져 있는데요. 자, have been to와 have gone to의 차이점을 보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얘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다라는 경험의 표현이고 얘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려서 지금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I've been to London. 자, 나는요, 런던에 가봤던 적이 있고요. I've just come back. 나는 방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얘는 예전에 런던을 가봤던 경험을 지금 갖고 있다. 가본 적이 있다. 갔다 왔다 정도의 의미야. 자, 근데 he has gone to the party. 자, 그는 파티에 가버렸어요. 이런 뜻이에요. 가버렸어요. 그 결과 지금 그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즉 he will come back soon. 곧 돌아올 거긴 한데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버려서 이곳에 없다. 즉 결과를 나타내는 게 gone to고 예전에 가본 경험이 있어. 갔다 온 적이 있어. 라를 나타내는 게 경험이다. 를 구별을 해 주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불규칙 동사표 3단 변화 현재 과거 과거분사형 PP형 설마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모르고 계신 게 있지는 않겠죠? 만약에 그런 설마라고 표현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면 당연히 이번 기회에 하나도 빠놓지 않고 반드시 암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현재 완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접속사 so that입니다. 자, 여러분들 접속사 so that 많이 들어보셨죠? 자, 뭐 간단하면서도 의외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많은 그러한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꼼꼼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부사에 해당하는 so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로 형용사 부사가 나와요. 형용사 부사.
다음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so는 뭐 매우, 뭐 너무,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너무 형용사나 부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so가 뒤에 있는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띠리리해요. 그 다음에 that 이하가 이제 그래서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o 띠리리 that, 정확히 얘기하면 so 형부 that이 되겠죠. 그래서 이 that을 기준으로 요 앞에 쪽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that 이하는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도 매우 너무해서 매우 뭐뭐해서 that 이하가 결과적으로 띠리리합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한번 예문을 읽어보면 The child was so happy. 자, 그 아이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hat 이하가 결과인데, 그래서 he jumped for joy.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도 한번 볼게요. I studied so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게 원인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그 결과 어떠냐? I could pass the test. 나는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so 형부 that 앞에까지가 원인, that 뒤가 결과. 한국말로는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적으로 띠리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조금 영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so하고 that이 지금처럼 이렇게 형용사 부사로 so하고 that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so that이 붙어 있는 접속사도 있죠. 요거와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렇게 so that이 붙어 있으면,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으면 걔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적의 접속사죠. 목적의 접속사.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알아보기 쉽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예문을 가지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문장으로 바꿔 써 볼게요. 자, 똑같이 I studied 했어요. 그 다음에 so하고 that을 붙여야 되니까 이 hard가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hard.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so that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I could pass the test 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과 이 문장은 so가 that과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밖에 없지만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죠. 얘는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원인과 결과,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지만, so하고 that을 붙이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왜요? 내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뭐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so 띠리리 that 이라는 접속사 뒤로 만약에 that절에 cannot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투투 부정사, 이미 알고 있는 투투 부정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으로 한국 사람이 보통 많이 번역을 하는 예에서 예 또는 예에서 예로 문장을 전환하는 요게 이제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상당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I slept so late. 자, 여기까지가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자, 나 너무 늦게까지 잤대요. 그래서 늦게 잤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떠합니까? I couldn't get up early. 일찍 일어날 수 없었대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렇게 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줄여 쓸 수가 있느냐? I slept too late. 자, 이 so를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to에는 부정의 의미가 이제 내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so를 to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to 안에 지금 여기에 있었던 이 not의 느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I slept too late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원본 문장에서는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왔죠. 절이 나왔죠. 자, 근데 뒤에 to 부정사로 주어 동사를 쓰지 않고 간단하게 부로 얘를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to 부정사를 활용해서. 그래서 to 부정사를 쓰는 방법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되니까 to get up early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줘야 될 건 여기에서는 not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또 not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to 안에 부정의 의미, 즉 not의 의미가 내포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 또 not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 not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한 문장 더 가볼게요. He is so young. 자, 여기까지가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는 매우 젊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he can go to school. 자, 여기서 젊다기보다는 어리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는 아직은 학교에 갈 수가 없대요 라는 부정의 의미,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부정의 의미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he is, 자, so를 to로 바꿨습니다. 너무 어려요. 자, 너무 어리다 라는 이 표현 안에 부정의 의미가 뭐 하게 된다? 자동으로 내포되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서 그 결과 to go to school, 학교에 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표현만 가능한 게 아니라 so that이,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가능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바꾸는 거냐? 바로 enough to 부정사를 활용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얘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어요. 자, 얘와는 다르죠. 얘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단다. 얘는 반대가 돼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옆에다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so that 띠리리 can, 이번에는 긍정이 되는 거예요. can 띠리리를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enough to 띠리리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to 부정사는 to 띠리리 대시예요. 즉, 이 띠리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효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enough to는 to 부정사와 어순이 달라요. 그러니까 enough는 뒤에 있는 to 부정사랑 이렇게 붙어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효용사 부사가 enough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요 문장을 똑같은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자,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효용사 부사를 앞에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hard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enough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문장을 to 부정사로 짧게 줄였으면 되겠죠. to 그 다음에 pass the test,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냐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 말은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so that cannot, 즉 부정,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는 to 부정사. so that can, 즉 긍정. 자, 얘는 부정이죠. 얘는 긍정. 너무 뭐뭐해서 충분히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enough to 부정사. 주의해 줄 점은 to 부정사의 형용사 부사의 위치와
enough to 부정사의 형용사 부사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점 어순에 주의를 하면서 서술형 문제에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며 per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낸다. 갑자기 여기에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튀어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The box was so heavy. 자, 여기까지가 원인이죠. 그 상자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는 그걸 들어 올릴 수가 없대요. 그걸 들어 올릴 수가 없대요. 자, 그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앞에 주어는 박스였어요. 그죠? 그 다음 접속사 that로 나와 있는 주어는 I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문장은 전체 문장의 주어와 대절의 주어가 모두 같았어요. 얘도 I고 얘도 I. 여기서는 얘도 he고 얘도 he예요. 자, 근데 지금 얘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 대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죠. 다릅니다. 달라요. 이때는 반드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얘가 언제 필요하다고요? 자, 문장 주절의 주어와 대절의 주어가 서로 다를 때 의미상의 주어를 반드시 추가해줘야 된다. 요거를 놓쳐서 틀리는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The box was, 그 다음에 부정문이니까 to를 넣었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for me를 쓰지 않잖아요. 지금 달라서 여기다 의미상의 주어인 for me를 썼는데 여기서 for me를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무 무거워서 그 상자가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상자가 상자를 들어 올리는 그런 문장이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에 이 의미상의 주어를 반드시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얘를 만들 때는 이 I에 대한 목적격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for 플러스 목적격이니까. for 플러스 목적격이니까 I에 대한 목적격이 me가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많은 학생들이 또 어디에서 틀리냐? 지금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얘는요, 뒤에 목적어 it이 있죠. 뒤에 목적어 it이 있죠. 하지만 얘는 지금 it이 보이지 않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이 접속사 대시잖아요. 얘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뒤로는 완전한 문장, 아무것도 빠지지 않는 완벽한 문장이 와줘야 돼요. 자, 이 부분에다가 제가 필기를 할게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 완전한 절이 와야 한다. 와야 한다. 됐어요? 자, 근데요, to 부정사 뒤에는요, 이미 문장에 의미상에 필요한 목적어가 존재를 한다라면 굳이 걔를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 리프트 다음에 it은 결국에는 앞에 있었던 얘를 의미하게 되죠. 이렇게 문장 내에 이미 얘에 대해서 필요한 목적어가 문장 내에 다른 곳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지금 여러분들이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긴 문장, 즉 한마디로 설명하면 절이었던 문장을 짧게 구로 축약하는 거예요. 그럼 왜 축약하는 거냐? 같은 의미인데 세련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의미 전달이 되는 그러한 표현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약돼서 얘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기에서 여기로는 잘 바꿔요.
그러니까 이 긴 문장을 요렇게 바꾸라고 그러면 잘 바꾸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문장을 이렇게 줬을 때 틀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어떻게 틀려? 왜 틀리냐? 이 의미상의 주어를 똑바로 구현해내지 못해서, 복원해내지 못해서, 여기 for me가 있으니까 대절의 주어를 I로 써야지 라고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 여기에 it이 보이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I could lift까지만 쓰고 마침표를 찍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득점 100점을 방지하는 문제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내신 준비하면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정말 많이 푸시게 될 건데, 그 많은 문제를 풀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그 표현에서 맨 앞에 so를 쓰는 경우를 지금까지 배웠는데, 자, 여기에서는 so 대신에 such를 써야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so that도, so 띠리리 that도 너무 뭐뭐해서고요. such 띠리리 that도 너무 뭐뭐해서요. 근데 차이가 뭐냐? so는 부사예요. so는 부사여서 그 뒤로 형용사 부사가 와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뒤에 있는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데, 서치는 아주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한정사, 그러니까 관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사이거나 형용사의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 뒤에 여기에 명사가 포진이 되게 됩니다. 명사가 포진이 되게 돼요. 즉, so 뒤로는 뒤에 명사가 오지 않지만 such 뒤로는 뒤에 명사가 와요. 그래서 이 명사가 있으면 such, so가 아니라 such를 써야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문법책에서는 such, 혁명,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공식으로 외우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공식이 사실은 적용될 때가 있고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명사가 예를 들면 추상 명사여서 뭐 물질 명사나 이런 걸로 셀 수 없는 명사면 여기 있는 이 어가 붙을 수가 없죠. 왜냐면 관사 어는 셀 수 있는 거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명사가 복수형이다, 그러면 이 어가 쓸 수가 없잖아요. 복수명사의 관사 어를 쓸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공식대로 외웠다고 해서 그 공식과 똑같은 문장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such가 있을 때는 뒤에 명사가 나온다, so를 쓸 때는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마지막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It was such a funny video. 여기까지가 원인이에요. 자, 그것은요 너무 재미있는 그런 비디오여서요, 그 결과 I watched it again. 나는 그걸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원인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 이 강의 시간 나실 때 빠른 배속으로 2번, 3번 들으시면서 시험 포인트들 놓치지 않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